진에어를 최고 탑픽으로, 여러분들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아직도 강력하게 살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도 종목 봐야죠. 네, 이거 참 9월 달에 워낙에 외국인들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많이 매도했는데 어느 쪽을 많이 매도했냐? 삼성전자, 전기전자에 몰려있다라는 거는 이미 보여드렸고요. 수급 상황으로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도했어요. 1조 2,7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많이 매도했죠. 거기다가 이 애증의 네이버. 네. 왜 그거를 지금 포시마크를 인수한 걸 발표를 해가지고 참 이런 험악한 지금 사태가 왔죠. 네. 공매도의 표적이, 공매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 하고 난 이후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지금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 타이밍이. 네, 발표되는 맞아요. 시점이. 맞아요. 예. 항상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 타이밍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평가 절하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 샀다라고 발표하고 싶은 마음도 약간 이해는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향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는 한 번 더 추후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삼성전자 1조 2,800억 팔았고 네이버 8,200억 팔았는데 그 밑으로 이제 3,000억 아래로 내려오네요. 다행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 2,7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이거 글쎄요. 이제 외국인들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로 봤을 때 원전 쪽에서 물론 좋은 건 맞습니다. SMR 호재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눌림목 맞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거 섣불리 사시면 안 된다. 그때 아마 나와서 제가 이 정도 저점 16,000원 지지가 되는지를 일봉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16,000원 깨져버리면서 일단 주봉상으로도 120 주선을 완벽하게 하회를 해버렸어요. 지지선이 안 보이고요. 월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장기 이평선은 한 번에 23,000원 부근은 뚫기 힘들어요. 사실상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로 어디까지 여기에서 멈춰줄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완벽한 매수 타이밍 올 것 같아요. 12,000원 부근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35월선에서 만약 외국인들이 멈추고 매수로 턴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오늘도 수급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요. 가추정 수급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외국인들은 글쎄요 최근에 조금 사다가 오늘 또 매도 행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데드캣 바운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섹터별 순환매 돌면서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고려아연을 기관과는 약간 반대 성향을 보여줬네요. 2,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재나 이런 쪽들도 전통적으로 이제 굴뚝산업이지만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 좋긴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탑픽을 이런 종목들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에서 꼽는 이유는 같이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결국 개인들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들과 반대로 움직이시라. 네, 이런 것과 가장 부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 밑으로는 카카오. 뭐 네이버와 더불어서 2위, 5위에 위치를 해 있죠. 물론 그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들어와서 카카오 그룹주의 낙폭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지지선을 다 이탈하고 고 PER을 받아오는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 이거 가격 관계없이 그냥 다 시장가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쯤이면은 다 빠졌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이따 아마 짚어드릴 거지만요. 그 밑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매도했네요. 네, 배당의 시즌이 돌아오고도 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한 4일 동안은 흐름들이 바뀌었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매도를 해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LNF 기관들은 샀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또 팔고 있어요. 네, 기관이 산 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죠. 그럼 한 800억 정도는 개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개입을 하는 종목을 저는 그렇게 물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죠.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LNF의 흐름들이 이렇게 9월에 좀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흐름들이 이게 외국인들만 샀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흐름들이 나오거나 지수 대비해서도 좀 선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있었고요. 코덱스 200도 이건 이제 정방향입니다.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를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밑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샀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가 하나 더 남아있네요. 이것도 이제 뭐 배당 성향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000억 정도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고요. 이게 워낙에 그동안에 좀 시장 상황 대비해서 KT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잘 올랐었죠. 8월 말까지요.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미끄러지다가 이거 지지대가 지금 좀 깨졌네요. 35,000원의 매물대를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 밑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또 봐야 되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밑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이거 수급 상황이 오늘 또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죠. 기관 소량 들어오지만 개인들의 개입이 심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점까지도 이탈하는 흐름들 35,000원이 깨지면서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매도한 종목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많이 매도했고요. 4,400억이나 매도했네요. 그리고 150 코스닥 레버리지도 3,400억 매도했어요. 이게 보통 코덱스 일반적인 시장의 하락 상황이면은 이 레버리지를 많이 매도하지 않고 그냥 코덱스를 매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2배짜리 반대를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상황 안 좋은 속에서 이런 거래들을 점점 기관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행보와 맞춰서 3,100억 가파르게 매도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많이 매도했어요. 2,5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그 밑에 바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 거의 한 2,400억 이상씩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매도했다라는 흐름들이 나온 것은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너무 중장기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슈들이 조금 생기면서 들어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한국항공우주가 47,000원대 지지를 받긴 했는데 올라서다가 오늘도 조금 장대 음봉이 크게 나오네요. 한국항공우주요. 그래서 일단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47,000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7,000원의 지지 여부 보시면서 만약 이것까지도 같이 추가 이탈하는 수급 흐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도 필요한 구간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K방산의 프리미엄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향후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더 커질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받아서 마땅하다. 다만 이제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은 조심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아이고 오늘 121선까지 깨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급이 당연히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외국인 기관 쪽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신규 매수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뭔가 큰 이슈들이 이쪽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율을 뭐 살짝 줄였다 이런 뉴스들이 그저께 장 끝난 이유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뭐 방산 쪽에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조정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오히려 이제 이런 외국인과는 반대 행보 보여줬고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쪽도 또 매도를 좀 했네요. ETF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고요. 또 대한항공 쪽도 좀 많이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약간 피크아웃 우려를 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화학도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는 반대 행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는 같은 행보 보여준 것은 LG에너지솔루션 유일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을 제가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급에서도 9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종목 중에서 네. 차장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은? 네, 지금 방산 쪽
특히 이번 달 들어와서 좀 가파른 하락이 이어지면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쪽에 조정이 약간은 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넥스원도 오늘 5% 가까이 떨어지고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 넘게 굉장히 큰 폭이에요. 거기다 현대 로텐까지도 4%대 하락이 나오면서 방산주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 매수자분들, 태조 이방원에서 이런 섹터들이 향후에 또 순환매가 돌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리오프닝 센터, 네. 항공,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기대감들은 많이 커진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일본 쪽에서 무비자 여행길이 좀 열리면서 이게 사실 지금 아주 먼 거리를 우리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는 않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근교에 있는 나라들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이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일본이에요. 네,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도 있지만 옛날부터 여행을 많이 간 나라죠, 우리가. 맞아요. 네, 전통적으로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것과는 좀 별개로 여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LCC 쪽이 특히나 일본 노선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거의 한 7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잘 될 때 말씀드리는 LCC랑 저가항공에서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그런 쪽들을 이용해서 많이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대한항공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던가 이런 근교 동남아 갈 때는 글쎄요 그쪽의 비중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LCC 쪽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은 그 LCC 쪽에서는 진에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어떤 모기업의 지원, 대한항공도 계열이다 보니까 한진 계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막 몰린다고 해서 실적이 갑자기 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자본 잠식률이 굉장히 좀 심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과다한 거죠. 그동안에 정말로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국가 간의 이동이 원천 차단돼 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구간이었는데 거기에서 버텼던 기업들도 결국에는 진에어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주들한테 손을 벌렸죠. 주주배정 유상증자했습니다. 공시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대기업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 좀 탄탄한 기업들. 그래서 저는 진에어를 최고 탑픽으로 항공주 중에서는 좀 꼽고 싶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주가 흐름이 리오프닝 기대했던 것만큼 막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정확하게 저점은 좋습니다. 살 기회 좋죠. 13,000원대에서 여러 번 6월에서 7월에 주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글쎄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일본 노선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반영했었던 실적들은 18,000원 부근까지 해서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마지막 보루, 지금 61선까지 하락한 이후에 오늘 살리는 파동이 또 나오고 있어요. 1.3%.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살려지는지 여부는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감소를 했다, 일시적으로. 그 이후에는 다시 사는 흐름들 조금 나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약간 보수적인 접근이 매크로적인 시장에서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이 다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카지노주. 최근에 좀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오늘도 3% 올라요.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 카지노가 이렇게 가장 많이 오를까? 라고 좀 생각을 하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되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도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네, 이 매물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7,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조금 미끄러졌고요. 아마 다시 돌파 시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항공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가져야지만 매출이 일어나고 뭐 카지노, 호텔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숙박과 항공을 연동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카지노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맞아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드라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찔끔찔끔 재미로 소액해보지 이런 것들보다도 뭐 중국이라던가 뭐 일본 이런 쪽들에서 큰 손들 정말 암흑기의 큰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배팅 막 뭐 1억, 2억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기를 조금 타고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는 뭐 파라다이스 이런 쪽들을 좀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강원랜드 이런 쪽들은 외국인에 특화된 곳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같이 연동해서 조금 올라왔지만 역시나 그 이후에 꺾이는 흐름들이 조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뭐 카지노 이런 쪽들로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숙박 쪽에서는 글쎄요, 호텔 신라가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많이 또 깔려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지금은 규모가 커져 있고 움츠리고 있지만 이거 점점 더 제휴하는 업체들은 많아질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것들 호텔만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맞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5월 이후로 지분을 계속 꾸준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정도는 수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봉 상단 8만 원 조금 넘는 구간 이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상황들 봐가면서 외국인들이 더 꾸준하게 산다 이런 거 보면서 실적의 추이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 업체들이 있어요. 하나투어, 네, 모두 맞아요. 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흐름들이 좀 연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121선, 이 정말로 이 121선을 못 뚫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뭐 일부러 그어놓은 손도 아니고 그냥 지표를 설정을 한 거거든요.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만 가면 왜 이렇게 막힐까요? 이걸 보고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 매물대 하단 48,000원대에 사서 나 여기까지 가면은 리오프닝 효과는 일단락 됐어. 64,000원에서 팔고 나올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일단은 9월달 들어와서는 또 지분율을 다시 줄여요. 하나투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약률이 폭증하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일본 여행 문의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실생활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쪽 다 전화 돌려봅니다. 네, 지금 여행 예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스케줄 봐요.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돌아와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지점에서 결국은 이런 여행 업체들 구조 조정하고 과점을 누릴 수 있는 입지까지 와 있지만 과연 단기적으로 이런 힘들었던 시절들을 돌릴 수 있을까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 라는 것들이 결국엔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꺾이는 흐름들, 거기다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오미크로의 또 신종 변이 이런 것들도 살짝 테마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변이는 뭐 이제 좀 지겹네요. 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제 한 2년 반 됐죠? 감기를 2년 동안 끌고 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건설 섹터 한번 볼까요?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네. 건설주들이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꿈틀대는 것도 딱히 네. 이게 참 집권 1년 차인데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 물량이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보니까 각 건설사들 이제 상위 몇 개사들을 모아놨던 거겠죠. 그런 건설사들의 올해 목표치, 공급 물량 목표치에 얼마나 잘했나 이런 뉴스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현대건설이 한 6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채웠다라는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 밑에 업체들은 이제 당연히 더 떨어졌었죠. 그만큼 이 집권 1년 차에서 정부 차원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집권 1년 차이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씁쓸함이 있었어요, 보면서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사실 네옴시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이 최고다 하는데 이런 지점들 막혀버려요. 네, 막혀버려요. 매물대에서 막혀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꺾는 모습들도 살짝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근데 좀 대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대응 안 해버리면 내가 바닥권이라고 샀었던 가격 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량은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100% 비중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트레이딩에 아직은 능통하지 않아서요. 저희 수량 뭐 줄이기나 늘리기는 못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한 100주 중에서 10주 정도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매물대에다가 외국인들 꺾는 모습 나왔네. 그럼 여기에서 10주만 팔았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한번 더 사볼까? 수량 늘려서 10주 팔았으면 한 11주, 12주 살 수 있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종목을 파시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 패는 거죠. 한 종목만 죽어라 패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대신에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량 늘리기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조금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뭐 처참하죠. 뭐 반등한 것도 없었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사의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이런 쪽들보다도 좀 떨어져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 정비 부문에서 현대건설 수주 엄청납니다. 사상 최대죠.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DLENC 쪽은 그런 것 중에서도 상위 과점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영향의 후폭풍을 맞아서 이게 지금 뭐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우건설도 뭐 주택 쪽에서 워낙에 상위 사업자예요. 바로 그냥 GS건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차트 뭐 비슷하죠. GS건설 1, 2위를 다투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이렇게 견조한 이유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수주 정비, 도시 정비 이런 것들의 수주가 사상 최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플랜트 이런 것들 수주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주가를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하방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언제쯤 건설주 섹터는 좀 이제 좀 좋아질까요? 글쎄요. 이게 수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재무제표로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섹터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대감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좋을 거는 맞아요. 좋을 것은 맞지만 너무 지금 당장의 기대감들을 크게 가지고 당장 접근해서 이거 좋아질 거니까 지금 뭐 50%, 100%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을래.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제 김작가 TV가 아마 올해 상반기부터 같이 매달 방송을 찍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사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제 질문에 사도 된다고 하신 적이 아직까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제 차장님이 이제는 정말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빨리 그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0월 주식시장 전망이랑 10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신다면. 일단 뭐 제가 안타깝게도 제대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이제 코스피의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잠깐 횡보하는 것 같고 조금 양봉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장대양봉 조금 올리지만 또 장대양봉 하면서 저가를 계속 경신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120월선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말 이건 초장기 평선이에요. 이런 지점이 무너졌다라는 건 우리 경제 시장에 엄청나게 세계 경제 시장에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신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경기 둔화와 침체는 어느 정도 시장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연준에서 4.4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이 정도면 한 0.2%만 올릴 텐데 조금 경기가 뭐 그렇고 고용 지표 막 꺾이고 이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그걸 타고 증시는 미리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매크로만 너무 막 골몰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매크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매크로, 나도 매크로, 여기저기 매크로, 다 같이 매크로를 외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또 이게 듣다 보면은 약간 또 재밌기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심취되셔가지고 이거 매크로 안 좋으니까 투자는 당분간 매크로 좋아질 때까지 접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크로가 좋아지는 게 지표가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 때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먼저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그런 쪽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말고 이제 10월이요. 10월이요. 당장이네요. 10월. 네, 당장이네요. 다음 달쯤에 나오실 거니까. 네, 그러네요. 10월에 일단 주식시장 전망은 지금 당장은 전기전자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이 120 월선 지점을 맞췄어요. 지금 2240까지 왔어요. 지수가. 놀랍죠? 수급의 힘으로 맞춰놨는데 결국 이 수급이 지속성 있게 계속되면서 이거를 위로 빵 뚫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주식 아직도 강력하게 살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10월에도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10월 오늘 7일이죠. 이 촬영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제 방송 시청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정말로 강하게 계속 사요. 전기전자를 계속 사고 전기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운송 장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꺾이는 흐름에서 서비스 업종까지 사고 뭐 자동차 사고 전부 다 사는 흐름들이 붙는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이 발생이 되면서 이 엄청난 저항선을 뚫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만 보지 마시고 살 수도 있는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차장님과 이제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왠지 올해 안에는 김작가TV에서 사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내년 상반기쯤에 그런 멘트를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뭐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다 같이 들어보시고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여러분 본인이에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 100%는 없잖아요. 다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신 있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매수 타이밍 지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차장님이 기다릴 오늘 만날 손님은 사인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